안녕하십니까. 모너의 장익화입니다. 혹시 이제 네, 공강국 네,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아무래도 기술적인 것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전기차라는 인더스트리가 이제 2000년, 2020년 초반에 급격히 이제 팽창을 예측하고 있다가 최근에 큰 이제 캐즘이라 표현이 되는 이런 이제 시장이 약간 좀 속도가 좀 더뎌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IRA라든지 유럽의 이제 배터리 내재화라든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저희 회사 소개도 조금 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목은 거창합니다. 뭐 글로벌 전기차 생태계와 공급망 변화. 이게 뭐 큰 주제이긴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국내의 여러 가지 상황들 한번 수차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개인적인 뭐 제 개인 소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 전기화학이라는 분야, 기계공학이지만 전기화학 분야로 이제 박사학위를 했었고요. 뭐 연료전지라든지 어떤 전기화 분석 기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서 한번 창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20년 전후 무렵으로 해서 친환경차 산업이 급격히 커지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뭐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이 크게 변동된 시기고 거기에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이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제목은 이제 조금 거창하지만 인공지능 기반 고속 진단으로 배터리 안정성과 수명을 예측하는 에너지 진단 솔루션 기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연료전지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최근에 이제 수소 생산까지 저희가 폭넓은 범위에서 어떤 시스템 진단이라든지 어떤 뭐 제어 모델 개발이나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간략한 연역에 대해서 이제 조금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 11월에 이제 회사를 창업했고요. 그리고 그 무렵에는 저희가 연료전지 쪽으로 일부 시스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투자를 받으면서 배터리 샘플 분석, 그 다음에 파일럿 라인에서의 어떤 저희의 기법을 한번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양산 라인 검증을 했고, 그와 동시에 해외 어떤 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힘들겠지만 해외 쪽에 이런 이제 배터리 검사 어떤 샘플 요청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기술을 조금 더 고도화해서 뭐 인터 배터리라든지 서울 모빌리티라든지 다양한 어떤 조금 수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한번 넘어가서 전기차가 이제로 전환이 되면서 뭐 어떻게 보면 2010년 전후로 이제 테슬라에서 모델 S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접해보기 시작했죠. 그때는 모델 S이기 때문에 고성능이라는 게 이제 전기차의 어떤 태동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이제 2020년 전후로 해서 이제 모델 3,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이제 뭐 코나 그리고 eGMP 모듈이라고 말하는 이제 아이오닉 5, EV6가 나오면서 이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어떤 느끼기, 어떤 접해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어 인터널 컨버션 엔진 IC가 이제 내연기관 그다음에 HV는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 우리가 말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다음에 EV로 전해되면서 새로운 전기차 어떤 업체가 생겨나게 되고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되죠.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BYD라든지 GD까지 이게 탑10에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동화는 큰 화두이고 그게 모든 OEM들이 기존에 있는 현대를 비롯해 토요타, 뭐 미국의 빅리까지 뭐 독일 3사까지 전동화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신생 업체라 할 수 있는 이제 테슬라라든지 중국 전기차들은 어떻게 보면 양산 라인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전기차로만 시작하면 되겠지만 기존 업계들은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야 되고 내연기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요즘 나온 EREV도 만들어야 되고 뭐 수소차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 투자 규모가 뭐 기존의 기업에 대비해서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막대한 금액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 그 무렵에 이제 포르쉐를 이제 비상장에서 상장을 끌어올리면서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재무적으로 좀 보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라는 게 글로벌하게는 또 테슬라는 파나소닉, 그 파나소닉, 그다음에 현대, 국내 이제 LG, 그리고 CATL, 어떻게 보면 한국, 한중일이 어떻게 보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고,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에서는 배터리 자체가 현실적으로 규모 있는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3사 또는 중국이 동유럽에 이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급을 받는 거지. 현재 유럽에서 뭐 대표적인 어떤 유럽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유럽 기업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노스볼트가 한번 생각보다 긴 그 기간,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는데 일단 실패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22년 무렵 때 이제 전기차가 급격히 이제 팽창할 때 배터리 3사에 대한 이제 어떤 시장 규모에 대해서 이제 관찰하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때는 이 그래프와 같이 막대하게 이제 성장하는 이 그림을 그릴 것이다. 여기서 보면 23년 에스티메이션과 25년 보면 거의 두 배가 큽니다. 23년, 25년. 물론 이게 지금 이 세 개가 배터리 3사를 하나씩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23년, 25년 두 개 비교하면 생각보다는 크진 않습니다. 특히 소재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출이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 캐즘이나 표현이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글로벌하게는 전기차 시장은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국 배터리 3사라고 할 수 있는 뭐 LG, SK, SDI 같은 경우는 물론 SDI는 조금 다르지만 이 규모로 갈 것이라 생각해서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자동차 시장이 거기에 못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재무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미 뉴스에서 접하셨겠지만 LG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상장하면서 이유가 있었지만 SK로는 어떻게 보면 상장을 안 하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까지 계속적인 수익성 위주로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유상증자하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뭐 미국 빅3,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규모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국내 3사와 어떻게 보면 다 손을 잡고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GM과 LG 간에 만드는 올티엄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들었고요. 그 배터리를 만들려면 결국 양극재라는 소재 공급을 해야 되는데 포스코에서 이름 바뀐 포스코 퓨처엠에서 이렇게 공급을 받았고 SK 같은 경우는 포드랑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어, 포드 F150 그 전기차 라이트닝을 대표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공급했고 거기에 맞춰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소재 공급. 그래서 글로벌 SK라는 이제 조인벤처를 만들었고요. 그 외에 이제 테슬라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LNF에서 이제 양극재를 공급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쩌면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어떤 미국 현지에 있는 이제 소재 업체들도 같이 가세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제 배터리를 내재하기 위한 그런 노력 중 하나는 결국 소재, 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이런 소재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이제 어떤 새로운 기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뭐 미국 브랜드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당장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2, 3년 전에는 배터리사와 자동차 OEM 간의 어떤 JV가 엄청나게 활발했습니다. 어떤 계획도 상당히 많았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LG와 GM, SDI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스텔란티스라든지 볼보,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는 포드랑 많이 했었고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테슬라, 그다음에 그런 노스볼트라는 CATL, 노스볼트는 최근에 이제 파산했고요. 그다음에 CATL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볼 것은 그 당시에 대표적인 LG와 GM, SK 같은 경우 포드가 이제 미국에서 적자범위랑 공격적으로 늘렸는데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공격적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LG라든지 SK에서 투자를 했지만 최근에 그 속도가 느려지면서 규모 대비 배터리의 어떤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의 어떤 가동률이 이제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그 규모를 어떻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물량을 돌릴 것이냐에 대해서 나온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는 ESS.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GM과 만든 이 공장에서 일부 라인을 토요타 타겟으로 이제 배터리를 만들겠다. 뭐 이런 움직임도 있고요. 그래서 어, 어떤 미국 현지에서 빅3는 활발하게 이제 전기차를 확장했지만 일본 브랜드들이 미국에서 배터리를 어떻게 보면 공급받기 위한 방안들이 생각보다는 없었는데 그런 어떤 배터리 공급 라인이 공급처가 뭐 LG라든지 SK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다시 재편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전기차 관련해서 모델 관련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요 페이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뭐 잘 알고 있는 모델 S, 모델 Y, 모델 3, 이제 테슬라 모델도 있고, 국내 이제 전기차에서 eGMP라고 말하는 이제, 모델들, 그 다음에, MEB 플랫폼이라고 하는 폭스바겐의 ID4, 그 다음에 뭐 조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전기차 모델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기차 관점에서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릴 거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음, 가장 고객들이 느끼는 이 불편함 중 하나는 뭐냐면 충전 속도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충전 속도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0 여기 보면 250kW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250kW라고 하면 물론 이제 급속 충전을 가정한다고 치면 보통 이제 배터리 팩이 여기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82kW니까 대략적으로 충전 속도가 뭐 대략적으로 맥스로 하게 되면 거의 뭐 한 20분 정도면 20에서 80까지 충분히 속도가 나는 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충전 속도가 예를 들면 리프 같은 경우 리프 오래된 모델이죠. 리프 같은 경우는 충전 속도가 50kW. 근데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60kW니까 거의 뭐 급속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할지라도 1시간 넘게 걸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 같은 경우는 한 20분 정도, 뭐 리프 같은 경우는 한 1시간이 넘게. 반면 현대에서 만든 eGMP 플랫폼 같은 경우 충전 속도가 350km 기본적으로. 그러면 테슬라도 250kW. 근데 이제 그 반에서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고 이 충전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어찌됐건 충전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전기차 충전기 속도만 맞춰준다면 제일 빠른 속도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접할 수 있는 이런 고속 충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00kW에서 한 150, 그 다음에 현대에서 만든 e핏 같은 경우는 이제 350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만든 전기차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 3사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환이 매우 느린 상태고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전동화에 대해서 독 3사들이 아무 좀 늦었죠. 아무래도 2010년 이후에 이제 클린 디젤이라는 걸로 이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디젤 쪽으로 특화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동화, 뭐 토요타라든지 현대가 하고 있는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한 어떤 기술 대응이 늦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 기술에 대한 대응을 거의 못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기술들이 뭐 중국에 활발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확장을 많이 했었으니까 중국 걸 써야 되는데 이 반면 이제 이 중국에서 오히려 이제 전동화 기술이 너무 개선이 되니 어떻게 보면 전동화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설픈 뭐 이런 애매한 급의 전기차보다는 중국이 가성비가 좋은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독삼사들이 이제 전동화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환이 느리는 상태고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독일 내 현지에 이제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적으로 유럽에서의 어떤 전동화에 대한 속도를 물론 이제 유럽이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전동화는 좀 뭐 기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규제를 이제 가 있는데 이러다가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이제 전동화를 아예 이제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일시적으로 조금 늦추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는 4만 개, 엔심이라고 말하는 4만 개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많이 이제 쓰고 있는 NFP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엔트리 모델은 뭐 대부분 NFP를 쓰고 그다음에 롱레인지라든지 퍼포먼스는 대부분 4만 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LFP가 이제 요즘 워낙 지금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는 결국 보조금 줄이거나 이 코스트 다운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LFP고 중국에서의 어떤 공급 과잉이 어떻게 보면 이런 가격 저감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 요즘 최근에 나오는 전기차들은 LFP를 이제 달고 나오고 국내에서도 이제 LFP를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전기차 캐즘이라든지 이런 기사를 조금 보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LG와 GM 간에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파트너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미시간의 랜싱 있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있었는데 요거를 LG가 차라리 인수를 해서 우측에 있는 기사처럼 토요타 타겟으로 토요타형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배터리 공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SDI라든지 그다음에 SK온이라든지 LG에서는 미국에 아주 공격적으로 공장을 늘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 OEM이 이 배터리를 어떻게 보면 전기차 전환 속도가 어떤 시장에서 어떤 속도가 느리다 보니 이 라인이 일부 이제 어떻게 보면 가동률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른 OEM 타겟으로 이제 일부 라인을 전환하거나 지금 포드도 지금 이제 그런 그 SK온도 그걸 지금 현재 일부 라인을 이제 포드 향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EV용 그 생산 라인을 본격적으로 투자는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야 이제 GM용 어떤 양산 규모를 이제 늘리는 것을 미국에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중 하나는 뭐냐면 보통 배터리의 어떤 폼팩터라는 게 이제 원통형, 우리가 이제 보통 AA 건전지라고 하는 원통형이 있고, 그다음에 LG가 만든 이제 파우치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각형 이렇게 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제일 처음에 만든 건 어떻게 보면 원통인 거죠. 근데 이제 LG가 이제 파우치라는 어떤 부피 또는 무게 대비 고성능이나 용량이 높은 이제 파우치를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많은 OEM들이 각형 배터리를 약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형으로 전환되면서 이 각형 배터리의 어떤 기술들은 삼성 SDI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업계들은 모두 이제 어떻게 보면 각형을 쓰고 있고 떤 블레이드 배터리나 이런 용어들이 있었는데 이 블레이드 배터리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 각형 길이를 극단적으로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계속 어떻게 보면 직렬로 쭉 이렇게 쌓는 구조로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각형 같은 경우는 모듈을 없앨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파우치를 어떻게 보면 이 케이스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알루미늄 포일 같이 매우 얇기 때문에 파우치를 직렬로 쌓아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어셈블리하는 그런 모듈 구조가 있게 되는데 각형 그런 것들이 없이 바로 이제 팩에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한 관점을 본다면 무게나 부피적인 관점에서 파우치를 썼는데 이 모듈이라는 공정이 들어가니까 어떤 제조 비용이 좀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그걸 빼버리고 각형으로 조립을 하겠다. 그런 움직임이 최근 들어 OEM들이 많이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각형으로 전환하고 있는 모델들도 있고 제가 뭐 여기서 이제 모델별로 얘기하기는 조금 아직 개발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래서 각형이 곧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형은 국내에서는 SDI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하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거의 각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각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배터리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OEM의 리스크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또 멀티밴더 형태로 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오는 거로는 GM이 SDI 거도 쓰고
뭐 LG 스코더스는 이렇게 이제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빅3는 여전히 국내 3사들이 어떤 배터리의 어떤 멀티 어떤 밴드 형태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드 같은 경우는 이 특히 LFP가 엔트리 모델은 LFP를 써야 되는데 이 LFP가 이제 중국에서 만든다 보니까 이걸 중국 거를 미국 공장에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보면 그 어떤 로열티 형태로 이제 그런 생산 기술을 받아서 이제 포드가 만들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이제 3사들도 이제 LFP를 하겠지만 조기에 어떻게 보면 도입하려는 곳 중 하나는 이제 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배터리의 어떤 뭐 EV 어떤 생태계에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뭐 유럽에서도 배터리를 내재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결국 현지 생산해야 되는 상황이니 중국의 배터리 어떤 밸류 체인들이 해외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헝가리라든 이런 데서는 CATL 같은 공장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서도 배터리 소재 업체라든지 장비 업체라든지 국내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룸바이라는 그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충주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으면 뭐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뭐 수출이나 그러면 또는 이제 국내 3사에 공급하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 3사의 이제 공정 어떤 장비들 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중국 거가 이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포메이션 후단의 이제 검사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공정에서도 중국 장비를 이제 이런 중국 업계들이 이미 한국에 이제 공장을 지어가지고 3사에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쪽에서도 이제 화유 코발트라는 그 업체가 이제 전구체 공장도 현재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중국 업계들이 탈중국 하기해서 이제 글로벌하게 나가겠다는 그런 어떤 그런 큰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국내 3사들도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리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 중국 뭐 소재업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부 이제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뭐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장비라든지 중국세 같은 경우는 어떤 품질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잘 모니터링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이 배터리 검사나 이 샘플 분석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들은 바로는 중국 배터리들이 조금 편찮은 품질에 대한 품질 어떤 어, 조금 편차는 좀 있다라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잘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빅3라든 독일 3사라든지 뭐 프랑스, 이태리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그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노스볼트라고 이제 거의 10년 전부터 이제 배터리 만들겠다고 뛰어드는 업체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파산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 자체 배터리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 없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어떤 시장이 우상향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오히려 부족해지는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갑니다. 그래서 그게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국내 3사로 보면 상당히 큰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이제 폭스바겐의 자회사가 이제 배터리 담당하는 자회사는 파워코라는 곳이고요. 이 파워코에서는 이제 독일 내 그다음에 유럽 전역에 공장을 짓고 현재 짓거나 그다음에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내에 이제 그 어떤 제가 도시 이름 기억은 안 나는데 상당히 큰 규모로 지금 현재 짓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하나 관심을 가질 부분은 뭐냐면 노스볼트가 그 배터리를 공장을 짓고 양산까지 했는데 수율을 못 맞췄습니다. 그 수율이 뭐 거의 뭐 저도 기사에서 본 걸로는 거의 한 자릿수 수율이 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어, 이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수율을 높이게 되냐 이게 초미의 관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해야지만 유럽 내에 이제 유럽 자체적으로
배터리 내재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이제 전시라든지 가보면 뭐 지멘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배터리를 양산하기 위한 그런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어,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배터리를 내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고 그리고 그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밸류체인 관점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라는 게 이제 소재를 가지고 오는 거, 그 다음에 소재를 가공하는 거, 그 소재를 어떻게 보면 광물에서 추출해서 가공을 해서 셀을 만드는 거, 그 셀을 가지고 팩을 만드는 거, 그리고 차를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까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소재 같은 어떤 정책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MCM, NCM이라고 표현되는 뭐 코발트라든지 망간이라는 이런 부분이 아프리카에서 어떤 보면 채굴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정치적인 그런 불안정 때문에 배터리 특정 소재들이 이제 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재들을 많이 줄인 배터리의 어떤 양극재들이 이제 현재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츰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소재 문제들은 이 요즘 시끄러운 이유는 뭐냐면 일단 아프리카다라는 거. 그래서 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신경 쓰는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는 이런 전기차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러려면 소재가 중요한데 그 광물을 캐기 위한 어떤 아프리카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재 공정은 뭐 한국 또는 중국에서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소재 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셀 제조는 국내 3사 대표적으로 그 위에 이제 파나소닉, 그다음 중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셀을 만든 걸 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팩 제조 같은 경우는 중국을 제외하면 대표적인 곳이 그 어떤 부품사가 마그나랑 모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IRA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 현지 조립을 하려면 결국 배터리 팩을 만들려면 지금 그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제 마그나나 모비스를 찾아온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국내 부품사가 어떤 배터리 팩 제조에 대한 어떤 시장 규모를 늘리는 데서 어떤 한편으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전체 밸류체인 관점에서 보면 소재 공정, 셀 제조, 그다음에 팩 제조까지는 국내 업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상당히 큰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배터리 팩을 가지고 전기차를 만든다는 것은 국내 OEM이 경쟁력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다음 페이지도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저희 회사의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들 일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9년에 회사를 창업하고 나서 이제 배터리 진단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코로나 전기차 화재들이 조금 났었습니다. 그때 한 20여 건 정도가 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리콜도 있었고 그 바로 직전에는 이제 GM 볼트와 LG 간에 이제 어떤 리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길까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해했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이제 점정적으로 찾아보니 배터리 초기 품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초기 문제로 하여금 배터리의 용량에 대한 어떤 편차들도 생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100개다라고 가정하면 이 배터리의 100개가 용량이 아주 균일해요. 근데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이 초기 품질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일부 배터리 용량이 조금 작을 수 있고 이 작은 것들이 충전 방전하면서 네, 충전 방전하면서 이제 특정 셀에
좀 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열폭줄이 이어진다거나 이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OEM 관점에서 배터리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샘플부터 솔루션 개발까지 했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이 배터리 검사는 임피던스라는 기법이고요. 이 임피던스 기법 같은 경우는 이미 알려진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임피던스라는 건 배터리에 아주 미세한 어떤 교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교류 신호를 보내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신호를 가지고 우측에 나오는 우측에 나오는 이런 그림을 하나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는 값은 네, 첫 번째 나오는 값은 여기 배터리의 전해율이 저항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요 값은 전극에 대한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배터리의 내부 상태를 빠르게 진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기법들이 몇 분이 걸리는 기법인데 저희는 이거를 수초만의 시간 기술로 좀 고도화해서 양산 라인에 현재 들어가서 또 배터리 검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요 임피던스라는 걸 가지고 셀 검사를 하게 되면, 아까 전 슬라이드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배터리 어떤 거동이 나올 것이고, 이걸 가지고 각각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역을 가지고 배터리에 어떤 문제인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A, 오믹이라고 표현되는 부분, B는 찰스 트랜스퍼, C는 워버그로 구분할 수 있고요. A, 오믹은 이제 전해질이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탭의 성분, 그다음에 B는 전극에 대한 부분, C는 이제 전극, 그다음에 SOH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좀 뒤에서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셀을 가지고 팩을 가는 프로세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잠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셀 자체에 문제도 생길 것이고요. 그다음에 셀이 모여서 BMA라는 그러니까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에서 모듈이 표현되는 이제 모듈이 되게 되는데 이 모듈에서도 용접 불량이라든지 어떤 제조 불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BPA 어떤 배터리 팩 그다음에 BSA는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에서 이제 좀 더 큰 단위의 어셈블리가 되게 되는데 이 모듈에서 팩을 조립하는 단계에서도 또 여러 가지 분량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크리티컬하게 작용하는 건 일단 첫 번째는 셀이고요. 셀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기면 팩 안에 하나만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팩에 리스크를 주기 때문에 셀의 전수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나오는 어떤 팩이라든지 모듈 단위에서의 어떤 조립 분량은 또 보면 OEM이 자기네들이 어떤 이 여러 가지 어떤 분량 코드를 띄우거나 이 내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법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좀 찾을 수 있습니다. 대신 셀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쇼트가 나는 셀인지 아니면 이게 좀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셀에 대한 이코 품질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 했던 부분이 셀 검사, 그 다음에 최근에는 모듈 검사까지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그 문장에 있다시피 이고 품질을 바탕으로서 클레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긴 배터리 팩이라든지 모듈을 가지고 신품형과 서로 비교하게 되면 이 배터리가 어디 문제, 뭐 셀의 문제인지 셀에서 어떤 영역인지 그다음에 어떤 조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원인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어, 이 어떤 셀 단위의 검사, 그다음에 셀 단위가 아주 깨끗하면 조립 단계에서의 어떤 문제를 찾는 것까지 순차적으로 면밀하게 어떻게 보면 원인 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팔린 많은 차들은 생각보다는 이런 셀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모듈에 대한 정보, 그다음 팩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원인 규명이 대부분 뭐 작년에 벤츠 EQ에서 사건이 나왔지만 원인 규명이 되진 않아요. 그냥 원인 불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향후에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배터리 셀 단위의 어떤 용량 예측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임피던스를 가 보통 몇 분이 걸리는 프로세스를 저희가 몇 초 만에 그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고속으로 저희가 상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1860 배터리를 가지고 사이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사이클 뒤, 30사이클 뒤에 배터리의 거동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모델링도 저희가 자체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라는 게 이제 1860 배터리도 있고 2170 그다음에 요즘 나오는 4680 그다음에 파우치 배터리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용량 예측 모델들도 현재 저희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 배터리가 향후에 어떤 고동을 가질 것이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델 중에 이제 갭 모델이라 하는 어떤 배터리 데이터를 복원하는 또는 생성형 AI 모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배터리 상태를 추정하는 이런 모델들도 저희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이 우측에 있는 요 그래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배터리 고동들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일부 영역 여기 박스로 표시된 것들이 저희가 일부 어떤 충전 방전 배터리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값을 실측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전체 그래프를 복원하는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배터리마다 상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배터리마다 별개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모델 하나 가지고 다른 쓸 수 있냐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갭 모델로 저희가 이제 복원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배틀 중방전 고동은 초기에 이제 비선형 구간 그리고 선형 구간이 나오고 이제 저전압 같은 경우는 다시 비선형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일부 영역을 복원하는 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비선형 구간에서 이제 복원하는 기법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배터리로 저희가 이제 검증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즘 얘기하고 있는 이제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진단하거나 그다음에 어, 전기차를 주행을 하면서 내 배터리가 어떻게 뭐 주행거리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실시간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 장비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물론 솔루션이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결과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했는 부분 뭐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단순히 충방전 장비인데 어, 저희가 일부 만든 내용들은 이게 이제 뭐 OEM과 같이 이제 일부 내용들이다 보니까 모두 보여드리긴 조금 힘들고 추후에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미팅 하게 되면 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채널 정도 장비를 가지고 인라인에서 이제 배터리 전수 검사하는 장비와 솔루션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물론 어느 정도는 거의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림 같은 경우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이 파우치 셀이라 부르는 걸 가지고 테스트하고 있는 결과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소에 들어가는 파우치 셀이 저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임피던스 조 샘플 가지고 임피던스 측정을 하게 되면 저런 실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런 저희의 어떤 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팩 제조사, 팩커라고 표현되는 팩 제조사 같으면 뭐 모비스라든지 그다음에 H그린 파워 그리고 카펙 발레오, 뭐 서머화이텍 요즘 조금 업체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안전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배터리 전수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전수 검사 그러니까 모듈에서도 검사.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배터리 팩이 되면 완성차로 가서 전기차가 제조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입고 검사가 될 것이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출고 검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입고 검사, 출고 검사를 메인 타겟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결과들이 주기 정비 시장 또는 보증 영역의 정비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 블루엔진이라든지 오토큐라든지 일반 경정비 업체에서는 전기차 정비를 할 수 있는 건 현실 없습니다. 지금 그런 어떤 전기차 정비 어떤 뭐랄까요 교육도 관련될 수 있고 그런 인프라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용이 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도 지금 정비 쪽 시장에서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정비라든지 교육이라는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점에서는 입고 출고에 했던 이 배터리를 데이터를 가지고 차량단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로서는 배터리를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할 때 처음에 만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재사용 영역에서도 진단해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 전기차 중고 배터리 팩이라고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ESS로 전환하는 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인증이란 영역인데요. 인증이 그 중고 배터리 팩이 있으면 그걸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인증이 전수검사인 거고 인증 비용이 생각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재사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해질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아마 첫 번째 타겟이 ESS라고 그 뭐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제 아리백이라든지 그런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에너지 저장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한 배터리를 가지고 ESS로 전환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조금은 몇 가지 이슈 때문에 이제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아마 향후 5년 정도 동안 그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어떤 모델은 저희가 배터리 검사의 어떤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차량단에서의 진단, 그 다음에 재사용 단계에서 진단, 그리고 그걸 가지고 ESS까지 확장하는 걸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 ESS 가지고 이제 전력화까지, 어떤 발전 사업까지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좀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그런 좀 더 큰 목표를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